안녕하세요. 또하 사또쌤입니다. 오늘부터 중학교 3학년 역사를 한번 연습 삼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되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로 찍을 강의는요, 우리 선사시대,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회상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 같은 것들을 시기순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걸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었던 때는요, 약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동물과는 조금 다른 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줄 알죠. 그래서 이때 이 시기 때 뭐 글자나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썼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흔했던 도구를 썼어요. 가장 흔했던 도구가 뭐죠? 길바닥에 많이 있는 거? 바로죠. 돌이죠, 돌. 그래서 석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옛날식 석기를 썼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요, 도구를 만들어 썼는데요, 도구를 쓰는 방식이요,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정빈하거나 이게 뭐 좀 특징적인 도구를 쓴 게 아니라요, 돌을 갖다 쓰긴 쓰지만 이거를 빠르게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돌을 다른 돌에다가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집게, 주먹도끼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 뗀석기 후반, 구석기 시대 후반기에 가면 승배 찌르개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승배 찌르개는 앞에 승배라고 하는 옴팍한 모양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연결시켜서 긴 창으로 여러 가지 사냥을 했을 때 나의 생존은 보장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는 이런 승배 찌르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석기, 뗀석기의 도구로는 집게, 주먹도끼, 승배 찌르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석기는 아니고 구석기 시대 때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흑요석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 하나인데 검은색 모양의 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리가 강도는 돌보다 약할지 모르지만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흑요석은요, 잔석기라 그러는데 3cm 미만의 여러 가지 석기들을 이제 뭐 만들려고 할 때 쓰이거나 혹은 날카로운 면을 이용해서 어떤 자르거나 베는 활동들에 쓰일 수 있는 이 도구가 이때 구석기 시대 때는 흑요석이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영화 중에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16세기 마야 문명의 배경으로 추격전이 벌어지는 영화가 제작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야인들이 썼던 이제 도구들 중에서 주인공을 잡으러 가는 마야 문명의 장군이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단검을 이용해서 주인공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흑요석들은 굉장히 귀하고 또 출신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화산에서 폭발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흑요석들을 봤었을 때 이 구석기 시절에도 이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흑요석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 때 이제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때는 지나가면서 과일이나 먹을 수 있을 만한 걸 줍는 걸 이제 채집이라 그러죠. 채집이나 여러 동물들을 사냥하는 수렵 활동을 주력으로 해서 생활을 이제 영위했고요. 이런 채집이나 수렵 같은 것들을 이제 주된 식량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썼다 보니까 당시에는 또 날씨가 또 춥고요, 또 빙하기여서 굉장히 이제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에요. 식량을 확보하다 보면 빠르게 주변 식량들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계속 식량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이동을 따라서 같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의 깊게 집을 짓는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추울 때는 따뜻하고 더울 때는 시원한 동굴 같은 데서 생활을 하거나 그늘 같은데 혹은 집을 지어야 할 때도 정성스럽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어졌던 집을 막집이라고 해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일찍 죽고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죽기 때문에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게 생길 여력이 없어요. 잉여 생산물가, 내가 배부르게 남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평등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절에는요, 예술이나 신앙 같은 걸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조각품이 있었던 것이 확인돼요. 조각품으로 예술 활동을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BC 8000년경 드디어 빙하기가 끝나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은 높아지고요, 덩치 큰 동물들보다 좀 더 날쌔고 작은 동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려 70만 년 전부터 기원전 8000년까지는 구석기 이런 도구들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좀 더 재빨라지고
뭐 숲이 우거지고 따뜻해진 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변화된 도구, 이때도 똑같이 돌을 썼는데요. 이전에 썼던 돌을 쓰는 방식이 새롭게 변화됐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러죠? 신석기라고 그럽니다. 신석기 시절이 기원전 8000년경에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신석기 시절은 이제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어떤 도구들을 썼느냐? 바로 뗀석기, 막 돌을 이렇게 부셔서 쓰는 게 아니라 돌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듬게 되는 간석기라고 합니다. 갈아서 내가 원하는 도구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간석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나 이런 학습 자료에 나왔었을 때 돌 모양이 매끈매끈하다. 그러면 일단 신석기 이후의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요. 돌의 모양, 돌의 도구 모양이 굉장히 거칠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면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석기 때 이제 간석기의 대표적인 도구로는요, 갈돌과 갈판이라고 하는 도구가 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에는 생활 방식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똑똑한 친구가 과일이나 이런 음식 같은 걸 먹고 씨앗을 뱉고 막 이동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었을 때 내가 분명 그 씨앗을 뱉었던 곳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 같아요. 식물들이 성장하는 방식의 메커니즘을 파악한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석기 때는 채집 수련 말고도 또 하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농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정말 인류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다 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집 수련 말고 농사도 짓다 보니까 농사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구 중에 이 간석기 말고 신석기 때는 토기가 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석기 때 쓰였던 토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기 쓸 때 무늬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릇 표면에 이제 빗살 모양으로 막 문양을 새긴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토기를 빗살 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사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이때 농사와 같이 시작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목축, 동물들 중에서 인간의 말을 잘 듣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그 자손들을 키워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말을 잘 듣는 애들만 계속 살아남았던 거죠. 세대를 거쳐서 계속 키워지게 되면서 목축이라는 새로운 식량 획득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채집과 수렵에만 의존했었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는 거지 않고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돼요. 이거를 정착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착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막 이동하면서 살 때는 맛집 지어도 되고 동굴 살아도 되고 그늘 살아도 됐지만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내 거예요.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될 터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요, 집 짓는 방식이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움집이라고 합니다. 막집 같은 경우는요, 그냥 평지에다가 대충 집을 지은 거예요. 움집은 특징이 뭐냐? 구석기 시대의 막집과는 다르게 땅바닥을 좀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나중에 군대 같은 데 가면 혹한기 훈련할 때 땅바닥을 파고 그 위에서 잠을 자거든요. 이렇게 땅을 조금 파면요, 바람의 추위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요. 태양이 지면을 이제 열심히 쐬게 되면 땅이 이제 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같은 때도 지하로 가면 갈수록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더울 때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움집이 신석기 때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움집과 막집,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는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농경과 목축같이 정착생활도 하고 이제 사는 게 좀 나아졌으니까 계급도 생겼나요? 그러니까 평등사회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석기 때는요, 아직 계급이 생기기에 충분치 않은 식량 생산이 아주 많이 남아서 계급 제도가 생길 정도로 이제 사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평등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가 중점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성시에 따른 친척들이랑 계속 몰려다니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농경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 환경에 대해서 똑같이 인간은 노력하는데 매년 수확량이 달라져요. 나는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달라지는 거야? 보니까 주변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이건 마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자연의 법칙. 그게 뭔가요? 바로 신입니다.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원시 신앙이 이때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물을 믿는 애니미즘, 그리고 동식물을 믿는 이제 토테미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애니미즘은 라틴어로
아니마라고 해서 영혼을 뜻하는 이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물을 애니미즘, 동식물들을 믿는 토테미즘 같은 원시 신앙들이 신석기 시대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별해 봤고요. 자, 그러다가 현재 2000년경 신석기 시절이 이제 진행될 무렵에 새로운 도구를 쓰는 시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도구를 청동기라고 불러요. 자, 청동기 때 그러면 도구, 생활, 사회, 신앙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니까 어떤 도구를 썼을까요? 당연히 청동기를 썼겠죠. 그럼 여기서 청동기가 뭐냐? 청동이 뭐냐? 우리 그 전선을 이렇게 피복을 까보면 나오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 부르죠? 구리선이라고 그러죠. 구리에다가 납과 아연 같이 다양한 물질들을 섞어서 만든 거를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동은 특징이 굉장히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돌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날카롭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모양새도로 거푸집이라고 해서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주 뜨거운 불로 이제 녹인 청동을 거푸집 안에 넣어서 인간이 원하는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청동기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이 아까 말했다시피 강도가 약하다고 했죠. 그러면 굳이 강도가 더 석기가 더 뛰어난데 이 청동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청동기가 어디에 많이 쓰였는지를 보니까 제사나 계급을 상징하는 장식물로서 많이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드디어 구석기, 신석기와는 다르게 청동기 때 뭐가 만들어졌다? 드디어 계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청동기의 등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급이 청동기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청동기 시절 때 어떤 특정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엄청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줘요. 무거운 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옮겨서 대형 무덤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죠? 네, 바로 고인돌입니다. 이 청동기 시절 때부터 특정 몇몇 지배계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인돌 같은 것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때 계급이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 그럼 왜 도대체 청동기 때 뭐 석기보다 또 단단하지도 않다는데 굳이 이게 써서 왜 계급이 왜 생긴 거예요? 신석기 때는 안 생겼는데. 이때 농작물들 중에서 막대한 이익을 자랑하는 벼농사가 드디어 한반도 남부에서 벼농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서 한반도 남부 일부에서만 이 벼농사가 시작되고요. 이 벼농사가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동아시아인들의 주식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것이 바로 벼인데, 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잉여 생산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잉여 생산물을 더 많이 갖춘 그리고 덜 가진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계급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계급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내 농사가 망했어. 그럼 옛날 같았으면 옆집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쟤도 망했으니까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집에 있는 애는 창고에 쌀이 몇백 개가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은 망했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어요? 아니죠. 이 청동기 때부터는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다른 친구들, 다른 집단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방법의 전쟁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청동기 때는 사람들이 살아갔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집단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들 같은 것들이 청동기 생활하는 모습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망루라든가 해자라든가 언덕 위에 사람들이 몰려 살기도 하고요. 왜냐면 언덕이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가 있고, 또 공격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어시설물 같은 것들이 갑자기 구석기, 신석기 때는 없다가 청동기에 등장한다. 그럼 일단 청동기 이후의 시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구 몇 개 더 알아볼게요. 청동기는 아까 또 말했다시피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단한 것이 원할 때는 그럼 청동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뭘 썼을까요? 여전히 돌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썼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달돌칼. 원래 이 반달돌칼의 모양을 선생님이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반달돌칼 모양을 보면 맨들맨들해서, 선생님이 아까 돌을 봤었을 때 맨들맨들하지 않으면 구석기, 맨들맨들하면 신석기 이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동기 때도 쓰였던 대표적인 석기 도구가 바로 반달돌칼이에요. 요거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삭을 따거나 이런 농사에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반달돌칼이 나오면 청동기 시절에 쓰였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요. 벼농사가 시작됐던 청동기 시절에. 그리고 이제 토기 같은 경우에도요, 신석기 때는 빗살무늬 토기였지만 청동기 때는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이 청동기 때는 계급도 생겨나지만요,
사회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더 이상 말로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청동기 때 드디어 문자라는 도구가 생겨나게 되고, 문자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았던 생활 방식 같은 것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절 이후 시기부터를 기록하는 시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의 시대, 문자가 없었던 이 이전의 시대를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기다라고 해서 이때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같은 거 봤었을 때 왜 선사시대라고 하는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청동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다음은 철기죠. 철기는 언제쯤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무렵에 중국에서 우리의 한반도로 철기가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를 철기 시대라고 부르죠. 철기 시대. 철기 시대 때 도구는요, 당연히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철기를 썼겠죠. 이 철기는요, 청동기보다 매장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청동기보다 훨씬 단단하고요. 쓰일 때도 많죠. 그래서 예전에 청동기 같은 경우는 농사기구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땅바닥을 깊게 파려고 해도 부서진단 말이죠. 하지만 철기는 단단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깊은 땅을 팔 수가 있고요. 더 깊은 땅을 빤다는 건 더 많은 지력을 가지고 있는 땅을 위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 농사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훨씬 더 증대됐다는 소리겠죠. 이 철기 시절에는 이제 생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과 교류했었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철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는 것이 우리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이때 이 중국과 교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명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도전. 밝은 명자가 쓰여진 칼 모양의 돈이다라고 해서 명도전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화폐인데 자꾸 한반도 쪽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봐서 철기 시절 때는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생산량도 늘어나고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 생산물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이나 청동이 아닌 철기로 무기를 만들게 되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힘겹게 농사를 짓기보다는 철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집단을 공격해서 생산물을 뺏는 방식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철기 시대 때 드디어 정복 전쟁의 수가 굉장히 아주 빈번해지게 되고요. 이 정복 전쟁이 빈번해지게 되면서 정복당한 집단의 수가 이전에는 몇백 몇천에서 끝났다면 이제 진짜 몇만 몇십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때 이 철기 시대 때 정복 전쟁을 겪고 사회 분화가 일어나면서 되게 많은 크기가 커진 이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기 때는 이제 생산물들이 늘어나니까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정복 전쟁에 투입되기 위한 군인들이 전문 직업 군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양한 집단의 직업들이 분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철기 시대 때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하면 우리 청동기 때부터 국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도 생기고 다양한 계급이나 나라는 게 누가 통치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때도 기원전 2000년경 무렵부터 만들어진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청동기 시절 때부터 만들어진 바로 그 나라 이름이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 있겠습니다. 청동기 때 시작된 나라가 철기까지 이어지면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정복전쟁과 직업분화로 여러 나라들이 탄생하게 됐다까지 한번 알아보면서요. 오늘 선사시대와 철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사시대와 자, 보시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자, 제가 선사시대부터 청동기, 철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했던 약 70만 년 전부터 철기가 개발됐던 기원전 5에서 4세기까지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의 생활 방식들, 생활 양식들, 도구들 같은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활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최근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런 신석기 혁명, 사람들이 정착해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됐었던 이 신석기 혁명, 농사를 짓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증진시켰다라는 입장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빠른 기술 발전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비례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퀴즈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청동기 시절, 청동기 문화 때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무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들, 우리 만주와 한반도에 생겨졌던 여러 나라들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봐.